오늘부터 이제 이 189쪽에 있는 가라디하고 시호스 라이딩 클럽에 대한 판례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주석을 제가 그리기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제목이 있죠. 판례 제목이에요. at R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타 이제 여기서 보면 피고가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at R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뭐 여기에 이제 원고에 붙을 수도 있고 피고에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고 대 오른쪽이 피고예요. 피고에 대한 at R 하면 COS 라이딩 클럽의 뭐 소속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신문사 같으면 신문사의 어떤 신문의 at R 같은 뭐죠? 뭐 여기는 이제 신문사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편집국장이 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t R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은 그렇다라고 이제 인정하면 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코러필 1995년도 판결문이죠. 판결은 보죠. 여기서 이제 갈라리다는 그죠? 갈라리다는 사람은 누구죠? 이 원고죠. 원고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플랜티프죠. 플랜티프. 우리가 신학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고 피고도 모를 수 있어요. 뒤쪽에는 시호스 라이딩 클럽은 뭘까요? 디펜던트죠. 디펜던트.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티프와 디펜던트의 싸움이다. 그죠?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슬리 가라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랜티프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상해를 당했어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말에서 떨어졌네요. 왜 떨어졌죠? 한마디로 이 홀쇼라는 게 있죠. 홀쇼. 어떻게 보면 이제 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훈련 과정에서 말해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상이죠. 낙상. 그래서 personal injury 개인적인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누구한테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여기 보면 봐요. 스테이블 그죠? 마주 그죠? 마주 이게 마주인 시호스 라이딩 클럽의 마주한테 소를 제기하고 또 뭘까요? 누구한테? 인스트럭터 리자 제클린이라는 사람한테 이 두 사람입니까? 여기 at R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at R을 쓴 거예요. 보면 리자 제클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다 또 집어넣기가 애매하니까 우리가 라틴명으로 at R이라는 것을 이제 쓴 거죠. 뭐라고 하면서 이제 소를 제기했느냐? 자, 과실로 인했다. 자, 그들이 누구죠? 여기는 피고들이죠. 피고들이. 데이라는 건 뭐예요? 요새죠. 시호스 라이딩 클럽과 리자 제클린이죠. 이분들이 과실로 그죠? 인스트럭션 잘못 가르친 거죠. 가르쳤고 관리하고 통제를 했다.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펜스를 넘도록 했다는 거예요. 펜스를 넘도록 했다. 그것도 그 펜스는 뭘까요? 부당하게 높은 펜스죠. 그리고 부적절하게 디자인된 그리고 위치가 되고 또 그 스페이스가 보면 이제 말을 경계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 펜스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말 자체가 이게 금방 이게 급발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페이스가 돼야 되겠죠. 요게 뭐 사이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디자인도 잘못되고 위치 선정도 잘못되고 스페이스 요 넓이도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높은 펜스를 넘도록 했다라는 과실을 이제 그죠? 과실이죠. 여기서 뭘까요? 우리가 이제 바시하면서 볼 땐 토추죠. 토추항이죠. 토추항이. 토추항이에요. 불법행위법이죠. 그러니까 뭐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한마디로 딱 결론 나오죠. 그래서 원심법원, 트라이코트 원심법원이죠. 원심법원의 피고의 피고의 뭐예요? 서머리 저지먼트에 대한 신청을 원심에서 받아들였어.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들은 잘 모를 거죠.
서머리 저지먼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법은 뭐 그냥 직결, 어떤 분들은 그래 직결 심판이다 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미국 그 커먼로이 책엔 틀리죠. 직결 심판이란 보다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따져서, 그죠? 우리가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따져서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 하게 되면 이제 피고한테 손을 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고죠.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했으니까 원고가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들 또 내용들 봐서 이게 충분하다. 당연하게 이것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서머리 저지먼트가 누구한테 있죠? 한마디로 피고한테 떨어지는 거죠. 원고한테. 반대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원심법원에선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죠? 이걸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피고가 손 이긴 건지, 뭐, 그죠? 이런 단계에서 보게 되면, 서머리 저지먼트가 이미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다툼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바로 이제, 본 코트, 그죠? 트라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코트가 결국은, 뭘 기준으로 했어요? Doctrine, 그죠? Doctrine of Primary Assumption Risk.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건 뭘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그죠? 뭐 1차 인수,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나는 그 경기에 출전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곤투시합 하든지 레슬링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Doctrine of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그죠? 내가 다쳐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법적인 논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심법원이 이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원고가 야 이게 뭐 떨어지고 말이지, 손은 엉뚱하게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원심법원에서. 그러니까 뭘까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자, 플레인티프가 어필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 가지나요? 플레인티프 콜 어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까요? 이게 뭐 MB를 본다든지 ME를 한다든지 MPT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법률 문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negligent가 가장 크겠죠. negligent가 가장 큰 우리가 법률상의 우리가 용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otion for summary judgment도 법률상의 문제고, 그죠? 문장이죠. Doctrine of Primary Assumption Risk도 법률상의 문장이고, blank, 그죠? 어필도 문장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의 문장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죠? 아주 쉽죠? 첫 번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딱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원심법원에서 원고가 어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팩트가 나오겠죠. 팩트가 나와요. 이건 이제 결론 부분이 딱 나오고, 이제 원고가 이제 소위 이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상해를 입은 날, 자, 원고가 누구요? 그죠? 가라르디라는 이제 원고라는 사람이 뭘까요? 자, 곧 있을 이제 이러한 말 경기에 자신의 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말 이름이 톰보이네요. 이제 one stride jump combination at the Seahorse Riding Club에 주로 이제 one stride니까 뭐 말이 한번 탁 뛰는 거죠. 뛰어서 넘는 거죠. 한 번에 쫙 넘는 그러한 연속적인 그러한 연습을 어디서요? 이제 피고의 이제 말 연습장에서, 라이딩 클럽에서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그 점프 연습 자체가 뭘까요? 두 개의 별도의 펜스 점프가 있는데 점프마다 하나의, 그죠? 당연하게 싱글 스트라이드가 있겠죠. 하나씩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씩 놓여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말이 여기 한번 넣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싱글 스트라이드. 이지 점프에, 그죠? 이지 점프죠. 점프에.
원고가 이제 이분도 이렇게 뭐 경험이 있는 이제 마수네요. 경험 있는 마수가 이제 톰베이를 타고 이분도 이제 A급 쇼에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자기의 말을 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장애물 경기라든지 뭐 점프라든지 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on many occasion, Lynn Hulse. 자,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자, 뭐 어차피 경기라는 것은 뭐 점프하다가 이제 말이 주춤할 할 수도 있고 또 말이 또 이제 실패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뛰다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50번 정도의 이제 뭐예요? 상해를 입었죠. 상해를 입었다. 뭐 자기 이제 경험이니까 뭐 한 수년 동안 6, 7년 동안 말 경기를 하고 이제 막 연습도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해를 입은 게 50번이다. 그렇죠? 그래서 점핑 이러한 그 장애물 말로 위한 장애물 경기 자체는 그 한마디로 이 기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이 상해의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커다란 상해 위험을 갖고 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평지에서 타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평지에 타게 되면 뭐 그냥 말 타고 쭉 나가면 이제 큰 문제가 없잖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근데 이런 장애물 경기는 어떻게 보면 숙련된 그죠? 선수들이 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있는 그런 선수도 그동안에 50번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뭘까요? 이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격렬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볼까요? 이러한 장애물, 말에 의한 장애물 경기라는 건 한마디로 여기 보면 Doctrine of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기본적인 우리 같은 민법이죠.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죠? 꼰투 같은 경기. 꼰투라는 게 뭐예요? 어차피 뭐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얼굴 맞을 수도 있고 뭐 몸통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여러 번 수년 동안 되게 되면 뭘까요? 상해를 입는 거죠. 데미지를 입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Doctrine of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또 이제 그리기로 또 해봅시다. 자, 연습 경기 동안에 원고 자체가 이제 원고 뭘까요? 연습 동안에 이제 이건 피고죠. 피고 피고에 소속된 이제 강사겠죠. 라이딩 클럽에 두 번씩이나 점프의 그 높이를 상향시켰어요. 뭐 하여튼 뭐 잘하지만 이 장애물의 경기에서 이게 이 높이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넘는 거 하고 또 이게 더 높이 넘는 거하고는 기술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씩이나 높였어요. 그것도 뭘까요? 그 장애물 사이에 그 펜스 자체를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넓혀야지. 넓혀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넓혀야죠. 말이 뛰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그 거리를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 않고 그 장애물 자체를 높인 두 번씩이나 높여야 돼. 자, 데포지션 테스트마니. 데포지션은 보통 소송에서 우리가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의한 in-court deposition testimony가 되는 거고 법원이 아닌 밖에서 소위 이제 법원의 속기사가 원고나 피고의 대리인을 동시에 이제 참여한 상태에서 그런 녹취하는 것이 이제 out of court deposition testimony죠.
데퍼션 테스트만이 보게 되면 보니까 이 원고 자체가 이러한 그죠? 선생이죠. 트레이너죠. 선생의 그 행위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점프라는 게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계속 높이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원고 자체가 이제 어떻게 좀 기술 발휘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첫 번째는 하여튼 잘 넘었어요. 첫 번째 잘 넘었죠. 두 번째 점프에는 뭐 펜스가 너무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말이 그냥 거기에 뛸 수가 없죠. 당연하게 뛰지 못하고 이제 말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뭐 한으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쭉 앞발을 들고 그냥 뭐 그죠? 위로 향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원고가 결국은 균형을 잃고 이제 떨어지는 이제 낙상 사고와 상해가 발생된 거죠. 보게 되면 이제 사고 내용 봐서는 이제 꼬리뼈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예요? 뱉어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주로 여기 저 등뼈죠, 등뼈. 두 개 등뼈하고 꼬리뼈 자체에 이제 뒤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상해를 입게 된 거죠. 상해 입었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팩트. 팩트다. 팩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히 보고 뭐 하게 되면 뭐 빨리 이제 읽게 되면 뭐 이렇게 훈련되게 되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 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법률 문장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deposition testimony라는 거 나왔죠. deposition testimony.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읽다가 보게 되면 모르는 의학용어라든지 뭐 MPT 보게 되면 모르는 또 단어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이게 대충 뭐다. 뭐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 보면 되는 거죠. 몰라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 나온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돼 있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법원의 이제 판시 내용 자체죠. 여기는 팩트죠. 팩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것을 어디에 법률에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해요. 자, night duet. night duet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 인을 붙였죠. 자, 이게 이제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의 1993년도 판례죠. 여러분 아는 판례를 우리가 인용한 거죠. 93년도 판례. 이 판례를 보게 되면 판례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사건, 이 팩트를 그 판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팩트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어떤 우리 남학생이 차를 몰았다. 차를 먹고 그래서 건널목에서 뭐 하여튼 뭐 신호등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그런 게 팩트죠. 팩트인데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뭘 적용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까 차를 탔으면 도로교통법이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음주운전, 그죠? 음주운전에다가 이제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면 이게 뭐 상해 정도에 따라서, 그죠? 가벼운 상해 같은 경우는 뭐 그죠? 들고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뭐 자동차도 폭력이라 하잖아요. 자동차 치는 거니까 뭐 저기 어떻게 하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신호등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지나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차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의 어떤 내용들을 이 팩트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ight duet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걸 이제 딱 적으세요. 저 night duet이라는 게 93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 자, 또 프랭클린 뭐냐라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프랭클린이 뭐냐? 이게 미국